그러면 우리의 적 쟤들은 지금 뭘 노리고 있는가?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겠다. 체제 대전환입니다. 이충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이 박사님. 네네. 저쪽 애들이 체제 대전환 이걸 구호로 잡았거든요. 네네. 체제를 바꾸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인류 역사상에 네. 자, 인류 역사상에 연방제 통일 있지 않습니까? 연방 통일. 네네. 그런데 연방제 통일이 체제가 다른 세력끼리 연방제 통일을 한 적이 있나요? 지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 저 정신 나간 인간들입니다. 연방제는 말이죠. 네. 그 미국이 연방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네.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가 같은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연방제로 하는 것은 첫째 종교가 같고 종교가 같고 정치 시스템이 같을 때, 그렇죠. 경제 제도가 같고 경제 제도가 같고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을 때, 믿는 바가 같을 때, 같을 때 미국과 남북 전쟁을 해서 그렇죠. 통일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체제가 서로 다른 세력끼리는 혹시 그 근래 일어났던 예멘 있죠. 예멘. 남예멘, 북예멘. 예, 예멘이 그거, 예. 예멘이 그냥 억지로 붙어가지고 통일을 한번 했던 유일한 케이스인데 예. 통일을 해놓고는 그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평화적으로 생각이 다른 정치 체제가 다르고 믿음이 다른 두 정권이 하나로 붙는다는 것은 인간 역사에서 존재한 적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원명하고 월남이 네네. 키신저하고 네네. 레둑트 세력하고 그렇죠. 불란서에서 평화협정을 국민의 당사자들은 알지도 못한 사이에 그렇죠. 불란서에 가서 키신저하고 레둑트가 붙어서 네. 연방제를 하겠다, 통일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통일이 됐습니까? 통일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남월남하고 북월남하고 싸우는데 남월남을 지지하던 미국의 외무장관하고 북월남의 외무장관이 레둑토라는 자가 파리에서 만나서 이거 통일시키자, 그렇죠. 협상하자, 네.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네.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은 빠졌습니다. 빠졌죠. 미군 빠지자마자 1년 만에 완전히 이거는 우리들이 잘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월남에 있는 게릴라가 월남 정부를 쓰러뜨린 게 아닙니다. 월명에 23개 사단이 있었는데 네. 23개 사단 중에서 네. 하나만 남겨놓고 22개 사단이 침략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월남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화 통일을 한다고 해서 회담을 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침략으로 끝난 거죠. 공산주의한테 다 먹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제 이후에 네네. 중국이 네네. 모택동 세력하고 그 다음에 장개석 네. 국가군대하고 네네. 일본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일단 그랬죠. 우리 합작하자. 네네.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군을 물리치자. 예. 그래가지고 걔들이 결국은 한 나라가 됐습니까? 합작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렇죠. 공산주의자들하고 네. 우리 자유주의는 결코 합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네. 지금 중국이 마치 되는 것처럼 그랬다가 중국 전체를 공산당한테 뺏기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자유주의자들은 대만으로 다 도망간 거죠. 네. 근데 그것까지도 지금 중국이 자기 거라고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침략하겠다고 네. 지금 그래서 거기 전쟁이 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네. 대륙 5대양 6대주에서 네네. 연방제로 통일한다 하는 성공한 케이스는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소리는 한 놈이 먹으려고 그러는 놈이 속여가지고 네. 그냥 같은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내가 너를 다 가지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연방제죠. 연방제 통일이죠. 자, 그런데 그게 연방제 통일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은 일단 미국 전체 50개 주가 네네. 종교가 같은 거 아닙니까?
종교가 갖고 생각이 거의 다 같습니다. 다 같죠. 너무 커서 네. 하나로 다 하기엔 너무 커서. 그다음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같은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연방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거기는 말이죠. 맨 네. 처음에는 13개였는데 지금 50개 아닙니까? 50개? 그냥 나라들이 가입한 겁니다. 하나하나씩. 가입해가지고 지금 50개가 된 거예요. 50조. 그런데 국제 정치학을 사기치면서 이 김대중 이 개자식이 연방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미국의 이미지를 따서 좋게 속여먹고, 그런데 전혀 상황이 다른 대한민국에 연방제 통일을 들고 나왔거든요. 연방제 통일, 그렇죠.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건 사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이죠. 김대중이가 그렇게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서 연방제 통일이 됐다고 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방제 통일이 되면은 그럼 일단 미군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통일이 됐는데 미군이 왜 있어요? 그렇죠. 미군이 나가게 되면은 북한은 이제 대한민국을 군사력으로 점령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 이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고 우리가 있는 이 도시는 이름이 뭐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김일성시로 바뀝니다. 아,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전혀. 전혀 그걸 꼼수로 속이고 연방이면 좋은 거로 치는데 연방으로 간다는 자체가 북한한테 항복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천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천 교수님, 네. 저를 잘못 만나서 고생이 많습니다. 영광입니다. 아니, 저는 사실요, 네. 이 사람이 육체가 편한 것보다 정신이 편해야 행복하거든요. 네. 지금은 육체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네. 희망이 보이니까 네. 너무 즐겁습니다. 만세! 지금 자유마을에 있는 지금 깃발을 보십시오. 네. 바로 이게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자, 네. 교수님. 예. 국정원에 27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고도 훤하게 보이죠. 근데 저쪽 세력들이 네. 체제 대전환하겠다. 아이고. 아니 그 의미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체제 대전환. 지금 체제를 대전환하겠다는 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 지금 이거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그 바꾸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로 가는 사회주의의 과정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앞에 놓여지는 이 대한민국이 북한과 같은 나라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네. 근데 저게 체제. 자, 거기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이 2017년도 1월 달에 책을 만들었죠. 대한민국 혁명하라. 그 책에 보면 벌써 적폐청산과 체제 전환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요, 그거를 실행하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고, 작년 10월 달에 민노총, 경기동부연합이 주도하고 있는 민노총에서 사회 대전환을 이야기하면서요,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체와 그 다음에 주택의 50%를 국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대전환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쪽 세력들이 윤석열을 탄핵한다고 지금 떠들어대는데 있습니다. 결국은 북한 체제로 가자는 그 뜻이죠? 그렇죠. 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당선하는 데는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년 못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아하. 바로 1년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어떤 사회 대전환을 위한 정권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북한 체제로 흡수와 통일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네. 박원순 시장 시절에 네. 우리가 광화문을 완전 점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점령하니까 촛불시 세력들이 광화문에는 발을 못 붙이고 네. 서초동으로 쫓겨가서 깽깽댔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겁대가리 없이 요즘은 광화문에 또 치고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 싸움이 붙었는데 네. 광화문에서 드디어 네, 그렇습니다. 원색적 싸움 붙었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네. 목사님 하신 말씀 하나를 제가
생각이 나네요. 네. 탄불 꺼졌다고. 탄불이란 말은 일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요. 연탄불이 꺼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보십시오. 왜 연탄불이 꺼졌다고 보느냐 하면은요. 그들이 지금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면 일단 대중의 분노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태원 사태 가지고 지금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대중의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이미 과거에 세월호 사태와 광우병 파동, 그 다음에 효순 미성과 같은 그러한 대중을 분노를 일으키는데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오늘 나오지도 않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도는 이거는 대중 분노가 아니고 그들의 조직적인 조직 역량이 이제 나와가지고 시키니까 모이라 그러니까 네. 모이는 정도에 불과하니까 이거는요 우리의 이 열기로 자유마을의 열기로 덮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저들이 지난주에 네. 대통령실을 포위하겠다고 네. 여기서 시청 앞에서 데모하다가 네. 행진을 해서 용산까지 이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열받아서 이번 주에 우리도 네. 여기 집회 끝난 뒤에 용산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선포했더니 쟤들이 겁먹어가지고 네. 자들이 이제 행진 안 한다고 오늘은 여기서 깽깽대고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저쪽은 탄불 꺼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다음 주에는 집회를 강화문서 안 하고 여의도에서 한대요. 여의도에서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 앞으로 강화문에 오기만 해봐. 너희들 한 칼에 날려버리게 한 칼에. 왜 그들이 지금 광화문에 안 오고 용산으로 갔다가 용산에서 여의도로 갔느냐? 이미 그들이 열기면에서 대중동원의 열기면에서 이미 우리들한테 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 자체가 안 되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대한 혜택을 그들도 건국 75년 동안에 그들도 혜택을 다 본 자들이라고요. 대한민국의 혜택을 혼자 다 본 개자식들이 체제를 바꾸자고 말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요 네.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문재인 5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시위장에 나오고 유튜브 보면서 학습했는 그런 어떤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각성됐다는 것을 그들이 지금 깜빡 잊고 과거처럼 선동하면 되는 줄 알고 나섰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5년 동안 강원에서 투쟁한 결과 우리는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북한의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키고 김정은, 김여정을 시베리아로 쫓아버리고 북한의 2,500만의 국민들을 우리는 살려낼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자,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문재인은 5년 동안에 이 체제를 완전히 바꿔서 국민투표를 통하여 헌법을 바꾸려고 개지랄을 떨다가 실패하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제를 바꾸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가 헌법입니다. 헌법. 자, 교수님. 네. 왜 저 세대이 헌법을 바꾸려고 그렇게 개발강을 떨까요? 지금 민노총이 떠들고 있는 체제 대전환 네. 용어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이에요. 왜 위반인가 하면요.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네.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고 사유재산제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의 생각은 사유재산제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인민민주주의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하. 체제 대전환 자체 용어 자체가 현행 헌법에 어긋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일들을 지금 민노총과 이재명 일당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하. 우리 광화문 세력이 적극 나서서 저지를 해왔고 저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이 대한민국에서 이 가문에 나온 애국 국민들이 5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투쟁한 결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 죽은 대가리가 깨진 뱀새끼가 꼬리를 가지고 흔들고 있는데 요 꼬리까지 우리는 박살 낼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저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정당 바로 저 개자식들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지난 2주 전에 최초입니다. 최초. 그동안의 모든 여론조사는 다 좌파단체가 했는데 우파단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가문의 애국운동 정강훈 목사 이름을 대고 정강훈 목사의 애국운동이 지지하느냐 했더니 국민들 중에 83%가 지지한다고 했어요. 아멘. 아니 그런 여론조사도 진작 좀 할 것이 진작. 근데 그동안에는 좌파 여론조사 쪽에서 어떻게 했느냐, 정강훈의 가문 운동을 지지하는가 했더니 13%라 그래서 13% 하는데 내가 바깥에 나가보면 국민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비도 안 받죠. 약국에 가면 약사들이 약 지어주고 돈도 안 받죠. 식당 가면 밥 먹으면 밥값도 안 받죠. 특별히 강남에 가면 강남 아줌마들이 길거리에서 날 껴안고 막 울죠. 그 모든 제목이 뭐냐, 목사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면은 가문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은 13%밖에 안 된다. 이런 개새끼들. 그런데 지난주에 드디어 진짜가 나왔어요. 가문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국민 중에 84%라는 거였어. 아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충근 박사님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충근 박사님 다시 한번 나오십시오. 자, 보십시오. 지금 미국의 신종 학문입니다. IB를 중심하여 새로운 그 학문 분야가 뜨고 있는데 뭐냐,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이것이 학문의 제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됐을까? 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인데 6.25 때에 주한미군이 한국에 안 왔으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역사 인식입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방법인데, 그러면 이 방법으로 우리가 5년 전에 가문운동을 안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재명 공화국이죠. 이재명 공화국. 이재명 공화국 되면은 바로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인상 쓸 일이 없죠.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한 미국의 신종 학문 있잖아요. 예. 그거 영어를 좀 섞어가면서 설명 한번 해줘봐. 영어를 좀 섞어가면서. 이제 공부가 발전하다 보면은 네. 학자들이 별걸 다 하는데 네. 우리 원래 역사 그러면 옛날 거 공부하는 학문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에 있는 거를 일어난 일을 다 공부를 하는데 학자들이 야 그거 말고 그 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연구해보자. 그렇지. 라는데 흥미를, 그것도 이제 상당히 그 뭐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서 6.25 때 미군이 안 왔더라면 우리나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 그렇지. 그리고 일본의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그렇지. 뭐 진주만이 공격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해놓고 그 다음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하는 거. 뭐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쭉 살펴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론 맞춰가지고 네. 역사를 쓰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 학문 이름이 영어로는 버추얼이라는 거 알죠? 진짜는 아니고 가짜예요. 가상, 버추얼 히스토리, 그래서 가상 역사,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최근에 우리 한국을 보면은 2019년 6월 8일 우리 목사님이 용감하게 야 문재인 너 꺼져라고 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거 연구하는 게 그 버추얼 히스토리, 가상 역사인데 예, 우리 태극기 운동이 없었으면은 정말 대한민국 망가졌을 겁니다. 골로 갔을 겁니다. 네.
지금 또 태극기가 없으면은 제가 그 얼마 전에 목사님하고 토크할 때 그랬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행복하다고. 우리가 그 촛불 소고기 파동 났을 때 효순이 미선이 파동 났을 때 우리 애국 시민들이 얼마나 속이 애달팠습니까? 저것들이 촛불 들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어디 가서 뭐 얘기를 할 때가 있어야지. 네.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 촛불보다 훨씬 더 큰 태극기, 훨씬 더 많은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도 행복한 일이고 우리 국민들도 대단히 고맙고 행복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지어 주사파 쪽에 가 있는 국민들 중에서도 이 여론조사에서 광화문 운동이 없었으면 오늘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대한민국은 연방제로 간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빨리 우리 편으로 돌아와야죠. 그렇죠.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 이긴 것은 아니고 5년 동안 연기가 된 겁니다. 이 싸움은 이 5년 동안 연기된 사이에 드디어 이 모든 싸움의 결론은 1년 반 후에 끝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신혜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